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계속 강의 진행합니다. 오늘이 13째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이 14째,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날 때가 됐네요.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고 또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학업이 또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진척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훌륭한 상담자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9장이 되는데 장수로는 9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13째 주간이고 부부 상담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뢰감과 친밀감, 신뢰감과 친밀감 구축하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끼어질 수가 있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라는 것이 행복을 만들고 가깝게 이야기고 또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뢰와 친밀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신뢰는 trust, mistrust라고 하면서 우리 성격심리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에릭슨과 설리반이 있다면은 에릭슨은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태어나서 0세에서 1세까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관계성, 또 정서라는 것이 신뢰와 불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미스트러스트에서 신뢰와 불신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에릭슨이라면 또 반면에 또 그 설리반 정신분석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해리 스택 설리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신뢰와 불안. 누가 더 정확한 정답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한 문제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리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았고, 에릭슨은 신뢰, trust, mistrust, anxiety라고 하는 불안,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신뢰와 불신이냐, 불안이냐, 설리반의 입장에서 불안이냐, 에릭슨의 입장에서 신뢰냐, 이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신뢰나 친밀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신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인간으로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까움이나 친밀감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신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신뢰, 당신을 내가 믿겠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못 믿겠다. 신뢰감 안에서 이제 안전함을 느끼고 의존할 수 있는 서로의 상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연애할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애할 때 모든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 단계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신뢰합니다. 믿게 돼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뭔가 이래 뜨거웠던 그런 관계를 지나서 조금씩 어떤 약속을 어기고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면 이 신뢰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인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신뢰죠.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다.
나는 못 믿겠다. 이거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죠. 인간관계 기본도 신뢰에서 오는 거죠. 부부가 이제 처음 시작한다. 관계를 시작한다. 가정을 시작한다. 또 생존을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를 처음 만드는 문제죠. 신혼 때는 물론 당연히 믿고 뭐 사랑하고 좋은데 이제 1년, 2년, 5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갈등을 겪다 보면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부 내담자가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고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신뢰가 깨어졌다고 했을 때, 이 신뢰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다시 재구축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이제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만족스럽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갖는 특성은 신뢰감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족스럽고 건강한 결혼 생활의 특성은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 이것을 자꾸 성경에서 우리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도 계속 이 신뢰가 깨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같이 삶의 의미가,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남편을 못 믿겠다, 나는 아내를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부부관계에 심각한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금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우리 신뢰감과 헌신, 커미트먼트,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 신뢰감과 헌신은 관련성이 깊어서 신뢰할수록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게 된다. 우리 남편을 신뢰할수록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다,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내가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내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믿는다.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니까 아내는 하나도 틀림이 없더라. 이런 신뢰가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해요. 이게 상담에서 나오는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해요. 신뢰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겠습니까? 어떻게 신혼때와 같이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뢰감을 구축해야 되겠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만들어 간다, 재구축한다, 세워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신뢰감은 진행이 느리다. 말 한마디에 당신 꼭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신뢰가 금방 몇 마디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절하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한번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웬만해서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다시 깨어진 것을, 우리 건물이 무너질 때도 다시 재건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행동으로 대처하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말은 참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말처럼 또 가벼운 것이 없고, 말은 100% 다 못 지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환경적으로
또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돈을 꼭 갚겠다 해놓고도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을 수도 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오히려 그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동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 일찍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한다. 또 작은 선물을 해준다. 또 그런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단기간에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속였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춘기가 되어서 한 번, 두 번 속이면 부모님도 자녀를 안 믿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속이는구나. 부모님을 속이는구나. 성적도 가르쳐 주지 않고 부모님 몰래 이렇게 돈을 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면 틀림없이 부모님도 이놈을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신뢰관계가 다시 쌓여야 된다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인 초기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선물도 사드리고 하면서 이제 다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함께 하는 시간, 친밀과 신뢰는 함께 있어줘야 되고 함께 하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함께 하며 힘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초상을 당했을 때 특히 우리 문화는 함께 있어주는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시골에서 상을 당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밤을 새워주고 함께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제일 큰 힘이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늘 옆에 있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굉장히 큰 신뢰가 되고 또 관계 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즐거운 일을 함께 할 때 더 잘 회복된다. 즐거운 일을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인 경우는 운동을 같이 한다. 어떤 일을 같이 아내가 도와준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과 관계, 감정, 어떤 사랑의 스킨십, 또 여러 가지 아내가 어려워하는 일들에 남편이 깊이 참여해주면 대단히 신뢰하고 친밀감이나 관계 회복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이것이 신뢰감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부부가 쌍방의 의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라. 부부관계 늘 쌍방의 관계, 상호관계, 상호 의존, 상호 친밀, 상호 협조, 상호 관계입니다. 상방의 의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라.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 관계에서 신뢰감이 높아진다. 일방적으로 옛날 같으면 아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일방적으로 충성하고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을 했다면 요즘 시대는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쌍방의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그것이 민주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도 이렇게 해준다. 아내가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면 남편이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이 교환 관계는 아무리 가족 관계일지라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방의 의무, 교환 관계가 신뢰감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대 배우자의 문제의 관점을 수용하라. 상대 배우자의 문제의 관점,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상대 배우자의 문제의 관점, 상대 배우자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일단 수용해주고 받아주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주라. 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도 그대로 받아주라. 문제에 제시하는 그 문제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뢰감을 구축을 해 나간다면,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신뢰감을 구축해 나간다면 부부 관계는 자동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우리 친밀감, 인티머시라고 하는 친밀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인티머시, 친밀감. 친밀감은 얼마나 가깝나, 얼마나 관계의 질을 높이느냐. 신뢰감 밑에서 친밀감도 자라가는 거지. 신뢰감이 떨어졌는데 친밀감은 없다. 이런 것은 사실상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친밀하겠어요? 믿어줘야지 그 믿음 위에서 친밀감도 높아지게 되겠죠. 인티머시 친밀감은 부부 관계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관계를 높여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친밀감은 상대를 알아주고 수용해주는 즐거움이다. 친밀감에는 이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즐겁고 늘 함께 있는 것이 좋은 느낌으로 호감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찾고 부여할 수 있는 물론 인간이 계속해서 친밀감을 항상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신뢰 위에서 친밀감은 깨어지면 부부관계에서 안 되는 거죠. 친밀감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부부의 권력이 힘이 동등할 때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남편의 힘이 너무 강하다든지 반대로 아내의 힘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렇지 않고 권력이 동등할 때 개방성, 취약성, 마음속의 어떤 생각과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동등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지배력, 유약함의 노출로 고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친구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 친구가 항상 지배하고 한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친구가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약한 친구는 결국은 고립되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이 친밀감은 힘의 균형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이길 때도 있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아주 힘의 균형이 잘 유지가 될 때 그때 이제 그야말로 친밀감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융합과 친밀감은 다르다. 융합, 퓨전되어 있다. 너무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런 뜻이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가족 치료적인 관점에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개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 가운데 상호 의존 그런 말이 이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상호 의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코디펜던스라는 말이 있는데 코디펜던스
코디펜던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상호 의존이라는 용어죠. 코디펜던스. 왜 코디펜던스가 생기겠습니까? 상호 의존이 엄마하고 아기와의 관계에서 상호 의존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독립적이고 개별화되지 못하고 또 마음이 불안이 많으면 상호 의존은 불안 때문에 발생합니다. 엄마가 늘 불안해서 아예 여기 가지 마, 저기 가지 마라, 꼭 전화해라.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그 불안이 전염되고 불안이 마음속에 각인되면서 엄마와 똑같이 상호 간에 의존이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상호 의존은. 융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건강치 않습니다. 친밀감은 독립적이고 개별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민주적이고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 가깝다는 즐거움을 상호 간에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움의 뜻이지만 융합은 서로 감정적으로 아주 엉켜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병리적인 관계입니다. 융합은 원가족에게서부터 분화되지 못했다. 독립적인 애정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융합보다는 친밀감이 우세해야 되고 또 융합보다는 분화가 건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성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친밀과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를 부부 상담에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남성과 여성의 친밀감의 어떤 생각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남성이 생각하는 친밀감, 여성이 생각하는 친밀감, 남성의 어떤 관계성, 여성의 관계성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남성과 여성을 다루고 또 대하고 관계를 맺고 또 상담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남성의 심리, 여성의 심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남성은 주로 일, 성공, 사건, 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반면에 여성은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성 심리와 여성의 심리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특별히 일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 서로 가까워지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 정진하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의 장점을 찾아보기, 친밀감이 정진되는 게 좋겠죠. 장점을 찾아보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항상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자꾸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도 좋은 습관이고,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친밀해지니까, 대체적으로 말이 관계를 발전시키니까 장점을 말해주는 것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부부관계를 보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을 때 또 시댁 또는 친정 부모들이 간섭을 할 때 타격을 많이 받겠죠. 부부만의 시간, 부부만의 어떤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 부부만이 여행하는 시간, 부부만이 활동하고 또 운동하고 또 여러 가지 기호식품을 함께 나누고 부부만의 시간을 특별하게 두 사람이 보호하는 것, 이 시간은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이다라고 인정하고 또 정해놓고 활동하면 훨씬 더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해주기,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주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즐거움을 찾기, 함께 즐거움을 찾기.
이것도 두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산책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독서를 하면서 뭔가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일들. 그다음에 책임지기,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서로에 대한 신뢰, 친밀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기,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모른 체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서로 용서를 잘 하는 것.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존재하지요. 용서 안 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렇게 친밀감을 증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밀감을 증진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